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관리사 1차를 담당하고 있는 표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관련 법령은 1차뿐 아니라 2차 점검 실무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하실 때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2차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소방 법규의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 소방 법규는 제일 처음에 2004년에 소방방재청이 독립해서 나오죠. 소방방재청에서 청이 나오면서 소방사분법이 만들어집니다. 소방사분법이 만들어지면서 소방기본법하고 공사업법, 그리고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이 또 별도로 고시로 만들어져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 화재안전기준 601에 있는 그 다중이용업소가 계속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다중이용업소가 특별법으로 제정돼 가지고 나오면서 소방 5분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법규를 공부하는 거는 소방 이 5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소방 5분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법규가 소방 기본법이죠. 구성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법은 의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행규칙은 지금은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행안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예전에 2004년 이전에는 내무부 관할 소방청이 있었죠. 소방국이 있었고, 그 위에 소방방재청이 독립해 나오면서 그때 이제 관할 부처는 뭐 행정자치부도 있었다가 행정안전부도 있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자 그때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그 관할 부처가 국민안전처가 됐었죠.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할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소방청이 독립을 했죠. 그래서 소방청장이 소방의 장이죠. 소방청장이 장이고, 그 시행규칙들은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소방기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소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방, 뭐 불에 대한 처리에 대한 예방, 그리고 경계지구나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거, 그 경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소방에 관한 그런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 있으며 그 소방에 관한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을 기본법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는 또 별표가 있죠. 얘도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는 별표가 더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꼭 별표 뒤에 깊숙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안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관리사에서는 그 어디에 있는 어떤 법에서도 가장 별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안전기준도 별표가 중요하고, 다른 이 법 이외에도 다른 법들도 다 별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1차 때는 그래도 그 사지선다기 때문에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기본법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공사업법. 공사업법이 있습니다. 공사업법도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지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대통령령, 행안부령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별표가 있어요. 그럼 공사업법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공사업, 시설업이라고 하고 있죠. 시설업. 소방시설업 해가지고 종류는 설계, 시공, 감리업, 이 세 가지 업을 합쳐서 소방시설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 설계 같은 경우에 설계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서 건축허가 동의하는데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 동의가 나면 그 설계도서에 따라 가지고 누가
시공업체가 착공신고를 한 다음에 시공을 하겠죠. 그러면 그 옆에서 감리업자가 시공이 정상적인 법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 꼼꼼히 체크를 해서 감리를 하고 나중에 감리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으면 이제 준공이 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 안에 있는 이 시설업들이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업무 범위는 업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거기에 기술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이 업을 낼 때 그 행정 절차나 이 일할 때 뭐 착공 신고를 하든 건축허가 동의를 하든 감리자 배치 신고를 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쭉 들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사법은 소방시설 관리사에서 비중은 낮죠. 왜? 관리사는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설계, 시공은 다 시공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1차에서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2차에 가면 이 부분은 약간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너무 길죠? 법이 이렇게 깁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어떻게 했으면 그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본문 또한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얘네들이 나머지 5개 법 중에서 나머지들이 15% 정도씩 차지한다고 하면 4가지 법이 15% 정도씩 차지한다면 나머지 40%는 얘가 차지합니다. 그만큼 1차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차에 가면 거의 80% 이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이 관리사에서 중요한 법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소방시설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종류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특정 소방 대상물을 또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면적이 얼마나 되고 층이 얼마나 되면 무엇을 설치할 것이냐 그게 설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같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2차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1차를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2차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식에서 찍기 신공으로 이걸 공부하고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우리 4교시에 가면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이 또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는 대부분 뭐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뒤에 가가지고 뒤쪽에서 위험물의 성상하고 시설 기준은 별도로 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따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험물의 종류 뭐 품명이죠. 품명이나 뭐 행정 절차, 특성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뒤쪽에서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부하실 때 여기만 딱 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과목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얘도 마찬가지로 법령 시행규칙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가 일단 있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분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방시설의 종류라고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등이라고 해요. 이 안전시설 등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종류뿐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설치 대상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설치 기준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차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얘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얘도 2차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점검실무 쪽에서 얘하고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그리고 기본법도 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공부할 때 그것까지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시고, 2차가 이 소방공사학 같은 경우는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물도 2차하고 조금은 나올 수가 있죠. 그때에 따라 나올 수는 있지만 비중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걸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반드시 이 법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년에도 한 두세 번씩 또 법규가 바뀌고 그래요. 최신 그 교재를 사신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교재가 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재는 1년에 한 번씩 편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교재를 보시기도 해야 되지만, 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든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할 때 여러분들 요즘은 휴대폰이 아주 잘 돼 있죠. 휴대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까는데 법제처나 이런 데 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 앱 같은 걸 깔아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쪽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읽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서 그때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때 정목표를 제시하고 할 테지만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실시간으로 법제처에서 그런 법을 봐가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잘 하시고 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